홍보 안 해도 매출이 나온다. 곽봉준의 마케팅 제자 수업에서 제자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 20개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챗GPT 쓰잖아요. 챗GPT에다가 검색을 할 때 우리 가게가 가장 먼저 추천되는 이런 방법들까지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에는 그 AI 자동화다, AI 수익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매출이 뭐 나는 것 같다, 매출이 날 거라는 그런 희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될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동화를 아무리 돌려도 인간이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정밀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AI가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었다가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냥 클릭 하나 누르면은 얘가 저희 수준만큼 글도 써주고 사진도 막 세탁해서 발행을 해주고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 시간 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일한 생각이긴 한데 초창기 때는 완전히 가다듬어지지 않았다 생각해가지고 불신하긴 했어요. 제대로 100% 돌아갈까? 근데 또 지금 느끼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마음 놓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하면 되니까 또 다른 이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좀 많이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챗GPT다, 클로드 AI다, 구글 제미니다, 뭐 딥시크 이런 AI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플들. 40대, 50대는 뭐 요즘 거의 다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희 뭐 가족들 뭐 60대 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가 운영하는 그 사업에서도 예약을 할 때 방문 경로를 적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챗GPT 검색, 뭐 구글 제미니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검색했을 때 우리 결과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AI가 우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요즘에는 또 SNS 수단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많이 막 노출시키고 작성하고 영상 찍고 그러면은 이제 애가 수집을 해가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디 잘하는 곳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그 밑에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 URL들이 같이 출처되더라고요. 맞아요. 여태까지의 마케팅 방식은 인스타그램이다, 아니면 뭐 유튜브다, 뭐 그렇게 이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갖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챗GPT에 검색을 해보면 홈페이지 주소나 그런 것들이 먼저 검색 엔진에 나오고요. 인스타랑 유튜브가 요 하단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막 만들면 나도 만들어서 그냥 키워드를 적고 하면 노출이 될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자동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챗GPT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의 정보가 가장 상단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20개 정도가 있는데 20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마음에 들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 AI 프로그램들을 쓰면서 업무 시간이 되게 세이브가 많이 되고 제가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키워드 자체도 알아서 다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블로그 로그인까지 다 해줘가지고 글쓰기 하고 발행까지 다 해주고 필요하면은 이제 순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켜놓고 저는 이제 다른 업무 보러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다 글을 써주는데 네. 이 자동 글쓰기랑 이 기본적으로 이제 챗GPT한테 이렇게 블로그 글 써줘 했을 때 글쓰기랑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요것도 처음에 좀 불신했어요. 에이, 그 얼마나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신했던 나머지 그 프로그램을 돌려놓고도 그걸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글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제가 봐야 하니까, 글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또 챗GPT를 써서 돌렸던 프로그램 비교해봤는데 챗GPT는 포인트가 없는 글들 같고 얘는 이제 그 안에서 브랜딩을 잡아서 글을 써주는 걸 보고 그게 조금 확실히 마음에 들긴 했어요. 일단 최근에 우리가 단톡방이 있잖아요. 마케팅 단톡방, 마케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 몇 명 있죠? 500명, 600명 있지 않나요? 500명, 600명 정도 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도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고 한 달에 한 2번? 뭐 이렇게는 계속 뭔가 오늘 블로그 괜찮나요? 저품질 안 당하나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얼마 전에 허티님이 저한테 말했는데 막 또 이렇게 대란이 올라왔을 때 허티님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너네 또 저품질 났구나. 우리는 괜찮아. 그게 근데 챗GPT를 써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글. 이 글과 지금 블로그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쓴 글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챗GPT에다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약간 후기성 같은 그런 진짜 아무런 포인트 없이 그냥 뭐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글을 쭉 이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글쓰기를 얘가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객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포인트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그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감대도 잡아주고 밑에 본문도 풀어가지고 제목도 본문에 맞게 얘가 알아서 다 작성을 해주고 사진 세탁뿐만 아니라 발행까지 해주고 이제 중간에 이제 스크랩까지 넣어줘서 실제로 그냥 딱 클릭 한 번만 누르면은 얘가 제목부터 글, 사진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되게 모호한 단어긴 한데 일반적으로 챗GPT에서 쓰는 글은 이 브랜딩을 얘가 대신 정확하게 잡아주기는 어려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홍보해 줄 수 있는 글을 쓰지만 이 블로그 AI로 작성한 글은 얘가 직접적으로 좋다고 표현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옷 샀는데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얼마짜리냐면 260만 원. 저 돈 많아 보여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를 우리 블로그 AI가 해주기 때문에 브랜딩을 대신 잡아줄 수도 있고 예전에는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질문만 이제 그 했다면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섞어서 하나의 포인트로 연결을 시키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가 또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의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질문도 해주고 아니면 다른 포인트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도 많이 주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발전했다? 약간 이렇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쟤네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블로그 AI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든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고요. 일단은 메뉴에 보면 AI 순위 조회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AI 브랜딩, AI 글쓰기 이렇게 3개 메뉴가 있어요. AI 키워드 자동 순위 조회는 뭐냐면 우리가 착출해 놓은 키워드들을 얘가 매일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순위가 조회를 해요. 그리고 AI 브랜딩은 뭐냐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접적으로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 브랜딩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해 놓거든요. 그 수집 방식이 뭐냐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하는 방식 또한 학습을 시켜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사업체에서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럼 이제 브랜딩 데이터에 저장이 돼요. 학습이 되고 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더 좋은 간접적인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꼬리꼬리를 물어서 이 사람의 브랜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브랜딩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게 AI 브랜딩이고 마케팅을 배워도 이 브랜딩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야 뭐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이 업체의 브랜딩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AI가 대신 브랜딩을 뽑아내주는 거고 그리고 AI 글쓰기는 이 아까 키워드를 뽑아놓은 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출 안 된 키워드를 알아서 착출해주고 브랜딩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글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거 버튼 한 번으로 순위 조회도 되고 브랜딩도 잡히고 글까지 쓰고 발행까지 하고 노출까지 시켜주는 거 어쨌든 요거로 엄청 많은 매출에 도움을 얻고 있고요. 예전에는 글 하나 쓰려면 1시간 잘 쓰려면 뭐 2시간도 걸리는데 지금은 뭐 2시간이면 한 20개 넘게 쓰잖아요. 저 지금 40개 쓰고 있어요. 40개를 얘가 대신해 주니까 AI의 활용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일단 AI 프로그램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2개. 하나는 사진 세탁 프로그램이거든요. 원래 그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한 번 사용한 이미지를 똑같이 사용을 하면은 글을 작성을 했을 때 블로그 탭이 아니라 이제 웹사이트 탭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한 이미지는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예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식 같은 경우도 이제 JPG만 가능하고 PNG나 이런 게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한 번에 프로그램 켜두고 그냥 사진 폴더 옮겨놓고 얘도 클릭 하나 해주면 알아서 얘가 세탁을 해주니까 최근에 제일 좋았던 거는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는 만큼 GIF로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GIF가 기존에 세탁이 안 됐다면은 이제는 그냥 세탁이 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글을 쓸 때 블로그 AI를 안 쓰면 어떤 단계로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는지. 일단 제 계정이 어느 키워드에 노출이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순위조회 프로그램을 한번 쭉 돌려요. 글을 쓰기 전에 이제 사진을 세탁을 하고 유사 이미지랑 비슷하게 밑에 카카오 채널이든 아니면 전화번호든 이렇게 링크로 남겨놓는 것들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 얘도 유사 문서로 분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프리 URL 사용을 해가지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주소가 바뀌도록 이제 글을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노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스크랩까지 넣어주고 다시 이제 또 시간 지나면은 또 블로그 랭킹에서 순위 조회 한번 하면서 또 노출 한번 체크하고. 블로그 랭킹이라는 순위 조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원래 순위 조회를 할 때는 이게 네이버에서 하나씩 입력하면서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키워드가 하나, 두 개면 괜찮지만 100개, 200개야. 그럼 이걸 일일이 언제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버튼 한 번으로 자동 순위 조회가 되고 사진 세탁. 사진 세탁은 한 번 더 사용하면 얘는 중복 사진이 되니까 JPG, PNG, GIF로 안 썼던 사진으로 세탁을 해서 블로그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블로그 작성이 다 끝나면 순위를 한 번 더 높이는 방법 중에 그 스크랩 추가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플랫폼을 사용해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블로그 랭킹을 사용해서 순위 조회를 하고 그런데 이 블로그 AI는 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버튼 한 단 누르면 순위 조회하고 작성까지 하고 사진 세탁까지 해서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스크랩까지 넣고 얘는 완벽한 이제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는데 또 지금 안 한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프로그램들 중에 요즘 좀 더 빛발하는 거는 그 GIF 추출 프로그램.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 돌려놓고 저희는 브랜딩 할 소스들을 계속 해가지고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유튜브를 통으로 올려도 되지만 왜냐면 유튜브 영상이 길거나 이러면은 그걸 다 보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소스들을 잘라가지고 써놨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을 자르기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냥 윈도우 캡처 도구를 쓰더라도 일단은 이 구간만큼 맞춰서 또 자르고 그걸 또 자르고 편집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거를 다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도 잘라주고 GIF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소스들을 이렇게 GIF로 다 만들어서 또 프로그램에 넣어주고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서 쭈루루루 그냥 훑어보는 정도잖아요. 근데 뭔가 그 GIF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딱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제자 수업 하셨던 분 중에 이제 청소업체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분은 이제 원래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청소할 때도 이렇게 영상 하나 이렇게 휴대폰으로 거치해가지고 틀어놓고 자기 청소하는 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GIF로 다 잘라서 만들어서 글 쓸 때 이제 요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쓰고 이제 글 이렇게 좀 가다듬고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 진짜 글도 잘 쓰시지만 홈페이지가 대박인 게 청소업체라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냥 파란색 어떤 이런 느낌의 어디 청소 깨끗하게 합니다 연락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홈페이지가 길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상담하기 연락 대부분 거의 한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 이럴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게 처음부터 청소를 하시는 모습이 이 영상 배경에 나오고 이 카피만 딱 읽고 이 청소하는 모습만 봐도 와 여기 조금 꼼꼼하게 하군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계속 청소하고 있어. 막 쓰레기통 비우고 있고 변기를 이걸로 이렇게 해서 진짜 청소하시는 모습들과 창문 틀, 휴지통 비우기 이게 하나씩 영상에 정말 담기니까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산다고 하면 저는 여기다 맡길 것 같아요. 치움클린이라는 곳인데 저는 100% 여기다 맡깁니다. 정말 이거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
저희가 예전에 그런 거를 한 적 있어요. 1000회 정도가 넘었던 블로그 조회수였는데 이 영상이 진짜 중요한 영상이야. 이 영상만 보면 문의가 무조건 올 것 같아. 근데 블로그는 1000회인데 영상 링크는 100회가 안 돼. 그 뜻은 뭐냐면 저도 홈페이지나 블로그 볼 때 여기 영상이 있으면 얘를 눌러보지 않거든, 절대로. 이거를 GIF로 10초에서 15초만 딱 핵심 부분만 잘라서 밑에 자막이 걸려 있어. 이 자막과 영상 움직이는 것만 머리에 들어오면 여기가 간접적으로 실력 있는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SNS 광고랑 블로그로만 해서 지금 지난달 매출이 한 3배 올랐잖아요. 이거 할 때 우리가 한 거 솔직히 말하면 뭐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글쓰기? 광고 돌려주기? 그거 컴퓨터 간 거잖아. 그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는 광고 그죠. 아니에요? 맞아. 한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매출이 3배 올랐어요. 이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곽봉준 제자 수업에서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는 딴 거 하죠. 그 시간에 뭐를 하냐면 유튜브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좀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다른 쪽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막 조회수가 터트려 갖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거의 확신해요. 왜냐면 그렇게 반짝 쇼츠 같은 거로 터져갖고 문의가 막 오던 것들은 거기서 끝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브랜딩을 잡을까? 거기에 집중해서 브랜딩 잡기에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촬영하고 또 뭐 홈페이지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수정하고, 브랜딩적인 요소들은 AI가 다 100% 해줄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홍보는 컴퓨터한테 맡긴다.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곽봉준의 제자 수업에 참여해야지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키워드 착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AI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착출하는 건데, 챗GPT한테 키워드 착출해줘? 그러면은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네이버에서 실제로 월간 검색 수가 있는 것들 중에 문의가 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AI가 자동으로 착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블로그 지수를 조회해주고 각각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어를 썼을 때 1위부터 7위까지 노출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정으로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각각의 수치로 분석을 해서 이 키워드에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분석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자막 자동 AI 프로그램,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고화질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상단 노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 곽봉준 제자 수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트로였는데, 말하려고 그냥 했는데 어떤 거요? 이게 되게 마케팅 프로그램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저는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긴 하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다 수동으로 글을 썼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동으로 글 쓰는 것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이 프로그램에 좀 빛이 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블로그가 대신 홍보해 주는 거고, 내 사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이 업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저희가 제자 수업도 수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으니까 보다 보면은 이제 블로그가 좀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미용 종사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전까지는 글을 수동으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또 글쓰기 훈련도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그게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좀 많이 다량의 키워드들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제가 과제도 제출하고 했었거든요. 키워드가 그만큼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되고, 최근에도 매번 이제 여쭤봐요. 혹시 뭐 문의는 오셨냐고 하면서, 지난 추석 때였거든요. 사실은 그 기간이 비수기인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문의가. 심지어 그걸 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블로그 진짜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날 수업 끝나고 집 가서 이제 또 블로그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우리보다 한참 많은 아버지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시키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만 했을 때 매출이 나는 걸 보고 또 기뻐해주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이렇게
이게 만져주고 싶어. 이게 뭔지 알아요? 되게 기특한 느낌이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거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만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었는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케팅 프로그램만 자기가 사용하면 자기도 이렇게 매출이 나지 않을까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AI가 글은 써주겠죠.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문의가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AI가 하지 못하는 이제 브랜딩을 잡는 일들을 대표가 직접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케팅 씬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게 특히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업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었냐면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상단 노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단 노출이 되면 그냥 사진 콘텐츠물이 괜찮으면 문의가 바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릴스라는 게 나왔어. 상단 노출이 돼도 문의가 좀 덜 오는 시즌에 이 릴스라는 것에 사람들이 막 공략을 했단 말이지. 릴스는 내가 영상을 편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획을 해야 되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이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기존에 잘 나가던 사업체들이 쭈루루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업체들이 거의 뭐 망하다시피 이제 내려갔지. 그 중에 이제 줄을 잘 타는 사람들만 조금 살아남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야. 릴스로 막 춤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게 뭐냐고. 그리고 또 릴스로 하나 조회수가 터져. 문의 오겠지.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은 마케팅은, 반짝 마케팅은 언젠간 내려가요. 어저께 제가 그 고객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실력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 똑같은데 거기서 나눠먹기 싸움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거가 시장에 아직까지 미래가 있을까요? 레드오션 아닐까요? 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피부과, 한국 피부과가 문제인 게 피부과 홍보가 진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기기빨이잖아요? 근데 한국 기기는 다 똑같아.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가격도 다 똑하고. 근데 그 중에서 1등 하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지. 우리같이 그 중에서 1등 하는 샵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기술을 배우거나 뭐를 배울 때 어디 사업에 들어갈 때 그냥 대충 훑어서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알잖아요. 우리 수강생들 열심히 연습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나는 이거를 배워서 내가 진짜 이 한 분야에서는 정말 1등이 되겠다.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얘는 AI를 쓰든 뭘 써든 얘만의 가치가 있고 브랜딩이 있으니까 얘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요거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지. 요만큼 성공할 수 있지. 예. 그러면 시장성이 없는 거지. 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 하고 싶긴 했어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이 프로그램 쓸 생각에 이제 뭐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맞아. 사실은 이 훈련이 완성이 돼야지 이 프로그램을 비로소 썼을 때 빛을 발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그 교육 훈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저희 교육이 사실 되게 빡세요. 과제도 많고 과제 안 해오면 네, 남아서 가요. 우리 수업이 11시부터 6시까지인데, 근데 이거 끝나고, 우리 남아서, 우리도 같이 남아요. 남아서 이거 계속 끝까지 다 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5일 과제인데 5일 과제를 다 안 해왔다? 그럼 5일 과제 다 하고 12시에 집에 가야 돼요. 제자 수업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 달성률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얘를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도 끌어갖고 목표 달성률을 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뤄낼 수 있다.